12월 16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회장, 리플 사장이죠. 모니카 롱, 암호화폐에 관해 큰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비단 리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큰 거대 패러다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 물결. 리플 사장, 상거래 변화에 있어서 암호화폐 잠재력을 공개하였다. 모니카 롱은 최근 뉴욕타임즈와 특별 시리즈에 출연하여서 암호화폐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과 세계 경제, 거기에 큰 판때기가 변화하고 있다. 그녀는 암호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코인과 토큰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문명입니다. 종이에서 0과 1의 토큰에 대한 문명. 거시 경제적인 불안정과 느슨한 인플레이션 통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현지 통화보다 암호화폐를 선호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리플 사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그리고 최근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암호화폐나 미국 달러 지원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국 통화보다는 저축과 구매에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나이지리아는 모두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매력, 현지 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현재의 금융 기반 시설이 성장하는 글로벌 상거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분열되고 느리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단순한 사실의 기초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카 롱은 금융 철도가 인터넷 기반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금융 서비스에 대한 더 큰 접근성과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금융 인프라 영역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지속적인 전환은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거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트위터에서도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니카롱이 신흥경제 암호화와 같은 거시경제적인 요인이 2024년 이후 소비자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특별한 시리즈이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 물가 폭등, 자국 통화를 의도적으로 가라앉히면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시키면서 폭발적으로 절하시켰죠.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그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신흥국은 사실상 통화 가치가 완전히 박살난 자국 통화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죠. 더불어서 전 세계의 부채, 그리고 끊임없는 인플레이션, 현재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내려왔죠. 그쵸? 그러나 이거는 어느 순간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결국 이에 대한 답안지로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도입될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리플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실 리플을 이해해야만, 홀세일, 도매용, 그들 간의 설계망을 이해해야 전체 판을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범지구를 그들이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 지구를 지배하는 세력이 다음 문명의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간에 연결되는 망은 그쪽이 지배해야 되겠죠. 여기 세력은 단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팩트를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전주와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여기의 주인들도 바로 그들입니다. 여기 채굴이건 또는 여기 보유락이건 절대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뀐 것은 단 1도 없다. 주인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는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이미 이 문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퍼블릭 블록체인, 이제 그들의 홀세일, 도매용망이죠. 이 도매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들의 영역입니다. 물가로 말씀을 드리면 CPI, 마지막에 정가가 되는 우리 개인들이죠. 대중들. 저도 대중이고 개인입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에 정가가 되잖아.
원자재 가격도 공급이 결정을 하고요. 수출입 물가지수도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바로 기업의 물가지수입니다. 공급이 좌우하죠. 그렇죠? 마지막에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를 홀세일망이라고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돈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과정도, 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죠. 한국은 일주일물 RP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7일물 RP, 환매 조건부 채권, 이걸 레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일물 콜금리, 그리고 91일물 3개월짜리 CP, CD입니다. 무기명 양독성 예금 증서, 기업 어음, 1년채 통환채, 그리고 3년채 회사채와 국고채, 마지막에 대출금리, 가계약 기업들에게 나오는 대출금리로 이전됩니다. 얘는 다시 한번 바로 기준금리와 연동되게 되죠. 보이시죠? 이게 마지막 소비자 금리예요. 이 가운데가 바로 그들 간의 망이라는 거죠. 여기 망을 선점과 설계를 끝내놓고 이제 소매용으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도매용을 다 구축해 놓고 결국 개인들은 99%가 아니고 99.99가 아니고 100%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는 여러 글로벌 은행과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2024년도에도 채택률이 계속해서 치솟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대부분의 은행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가격은 이미 달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원래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이 그래요. 실적, 주식시장이 지난 수백 년간 역사의 주인공이었죠. 기업의 시대였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주가는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실적을 딱 발표하잖아요. 그럼 차익실현 물량이 딱 나와. 이미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앞으로 계속 좋아져.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아졌는데 2분기의 실적을 딱 발표했더니 쭉 떨어졌어. 그런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계속 좋아진다네.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간다는 것이지요. 감이 오시겠죠?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미 가격이 달나라에 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은행은 토큰화된 자산을 실험하고 있으며 엄격한 규정 준수 및 보안 프로토콜은 물론 원활한 통합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신있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올해 다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리플의 리더들에게 2024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최고 법률 책임자, 리플의 CEO인 스튜어트 알더루티, 2024년 정책과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세 가지 대담한 전망으로 우리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토큰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돈의 대장입니다. 토큰화 혁명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이거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심장을 담당합니다. 진짜 블록체인이 가지는 그 의미, 돈이 이전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2008년도에 P2P 전자화폐 시스템, 비트코인의 백서에 나와 있죠? 바로 데이터에 가치가 입혀지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분산 원장을 통해서 우리끼리 거래하지 않는 명분으로 해서 이게 확장된 게 2012년 리플랩스의 탄생, 그리고 각 섹터별 대장애들이 함께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고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B2와 이더, XRP, 여기에 각 섹터별 애들을 모아가는 거다.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지 않는 투자를 해라. 제가 이긴다는 말을 잘 안 하죠. 지지 않다가 보면 크게 이기게 됩니다. 원래 투자는 지는 투자는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는 잃을 돈이 없습니다. 지지 않는 투자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죠. 그것도 크게 말입니다. 대형 폭발. 이 시장은 이제 1200배 이상 성장합니다. 비트코인 계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더불어 폴카닷, 체인링크, 파일코인, 디센트럴랜드, 마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섹터별, 도지를 포함해서 네오, 기타 등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반드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CBDC 세상에 오게 되면 지캐시와 호라이즌 또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제로놀리지, 투명과 방패,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원천 기술은 지캐시가 갖고 있습니다. 걔 또한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의 주인 칼자루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누구 있다?
바로 이 뒤에 그들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이겠죠. 얘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진짜 주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겠죠. 변함없을 겁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트리, 피델리티, 기타 그들 뒤에 있는 애들의 자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찍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인쇄 기기를 가지고 있고요. 유로화를 찍어낼 수 있는 인쇄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사들였어. 기업의 지분도 사다 드리고 국가의 채권도 사다 드리고 얘네가 다 주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얘네의 움직임을 봐야지. 그쵸? 얘네가 어디로 마이그레이션, 이사하고 있는지. 왜 스위프트에서 마이그레이션, ISO 2002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지. BIS,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왜 스위프트와 리플이 공존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판때기를 이해해야 코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폭발할 겁니다. 왜? 걔도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이더리움도 계속 폭발할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XRP와 알트코인들이 그동안의 성장폭이 작았기 때문에 유동성, 다음에 들어온 유동성은 얘네한테 폭발되는 확률이 높겠지요. 진짜 블록체인의 세상은 알트코인의 세상에 도래했을 때 걔네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이 문명은 XRP 혼자 또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걔가 대장인 것 뿐이고요. 비트코인 혼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걔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죠. 이더리움 또한 걔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스마트 컨트랙트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겠죠. 걔가 플랫폼 암호화폐의 대장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각 섹터별 알트코인들의 대장이 역할을 가지고 실생활로 확장해서 우리 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심장 떨리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판을 이해를 해야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머스크 1,300억 원 들여서 이공계 대학 세운다. 인력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소프트웨어 인력이 가장 중요하고 개발자 인력 또한 무척 중요해지는 세상이 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겠죠. 제 방송 또한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해서 make money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과 원리,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여지껏 이런 방송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송이 이제껏 있었을까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진정한 가치 투자와 원칙을 알려드릴 수 있는 투자 철학을 공유해줄 수 있는 방송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은 저 또한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저와 함께 토론이 되겠지요. 이제 치고받고 그렇죠? 단방향이 아니라 어느 순간 큰 그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저보다 내공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저로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나가는 방송. 저도 끊임없이 자만하지 않고 R&D에 집중합니다. 고로 이 방송을 만나신 분들은 뭐다? 복 받으신 거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복을 좀 받아야 되겠죠? 긍정적인 기후를 서로 받아 나가면서 이 마라톤을 완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시는 화면이요. 이게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차 밑으로 들어가면 이걸 번쩍 들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자동으로 주차한다고 해요. 정리를 하면 만도의 자율주행 주차 로봇 파키를 공개하였다. 내년 4월부터 성남시 판교에서 주차 대행. 참 신기한 세상에 다 오고 있죠? 영상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네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율주행차 시대. 그리고 주차 또한 자율주행으로 직접 로봇이 합니다. 로봇과 이제 사람이 빠지게 되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직접 이동하고요.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고요. 칩으로 다 연결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함께 그림이 그려지시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존과 융합.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의 세상과 혁신이 우리 곁으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진짜 우리 눈으로 팩트가 되고 법제화가 되고 사용이 되게 되고 그게 일상화가 되는 순간 코인 가격은 달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노트북 안 팔린다는데 신제품 출시에 관심 폭발. 왜? 복잡한 연산도 뚝딱 AI 노트북 전성시대. 2026년
AI 노트북이 절반을 차지한다. 노트북 스스로 AI 연산. 침체한 PC 시장 돌파구 될까? AI 칩 장착한 최신 노트북. 삼성전자, LG전자, 에이수스, 애플. 이 모습들이 계속 우리 곁으로 올 텐데요. 그와 연장선에서 인텔, AI 칩으로 엔비디아의 도정장을 내민다. 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연합전선. 뉴욕에서 차세대 AI 칩을 선보였다. 서버용 프로세스부터 PC용 칩까지 제품군이 다양하다. 델과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텔용 AI 칩 탑재할 연합군을 과시한다. AI, 와이파이처럼 급속도로 확산할 것.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운, 보면 AI 프로그램을 더 빠르고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NPU 칩을 탑재했다. 신경망 처리 장치로 해석될 수 있는 NPU는 셀 수 없이 많은 신경세포와 시냅스로 연결되어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인간의 뇌 신경세포와 유사한 작업을 진행한다.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AI 등이 접목되어서 일명 AI 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AI 칩이라고 하네요. CPU, GPU, AI 칩. 신경용 칩. 요걸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 DRAM과 CPU와 HDD, SSD 이러면서 끊임없이 칩에 대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요구도 확장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그 확장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인공지능 혁명도 딥러닝, 깊이 배운다. 머신러닝, 기계가 직접 학습한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리고 생성형 AI, A한테 지금은 AI가 직접 명령을 내리면 파워포인트건 어떤 부분이건 이제 직접 만들어내죠. 생성형 AI를 넘어서 이제 NPU라는 AI 칩 또한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의 뇌와 신경세포와 유사한 작업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심장인 AI 혁명이죠. 그 중심축에 누가 있죠? 인텔, 엔비디아, 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연합전선을 펼친다. 자, 보겠습니다. 인텔의 주요 주주가 누구인지. 뱅가드, 블랙록, 스테트스트릿, 뱅가드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요 주주를 보시죠.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트스트릿. 젠슨왕 창업자죠. 얘의 지분은 극소수예요. 이들이 지배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주주를 보겠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트스트릿, 뱅가드, 피델리티입니다. 감이 오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입니다. 델의 주요 주주를 보시게 되면 뱅가드, 피델리티. 최대 주주가 델이지만 7.16으로 뱅가드와 피델리티의 지분을 합치게 되면 얘네가 최대 주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말이 의미하는 거 봐. 이 기사 한 장에 인텔 AI 칩으로 엔비디아의 도전장, 델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연합전선을 펼친다. 이들은 다 뿌리가 같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문명을 함께 바꿔나가는 거다. 이들의 뿌리는 리플과 같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문명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지구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문명을 바꾸는 거죠.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미래를 읽는 핵심 통찰력입니다. 이제 AI PC, AI 노트북, AI 컴퓨터가 우리 곁으로 당장 올 것 같네요. 우리는 그 문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